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치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해지면서 수도권을 거점으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4단계까지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매장을 좀 팔아달라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거리두기나 이 집합 금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을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 이제 매장을 좀 내놓겠다라고 양도를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요. 아마 그러한 분들 중에 대부분 권리금을 어느 정도 그래도 받아서 일정 부분 금액을 회수하고 매장을 정리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매장을 잘 정리하는 것보다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조금 피해를 좀 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규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어떠한 경우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아실 테지만 그래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가자면 권리금 계약이란 이제 신규 임차인이 신규로 영업을 하려는 분께서 기존에 운영을 하시는 임차인분, 자영업자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고 그 매장을 인수받아서 본인이 그대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러한 계약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보호가 되는 이제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을 할 때 직거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권리금 계약을 정식으로 진행을 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권리금의 종류는 크게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이 있겠고요. 또 영업 권리금, 또 바닥 권리금이 있겠는데 시설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창업자분들께서 이제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매장에 인테리어를 하셨거나 또 집기류가 필요해서 커피 머신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커피 그라인더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비치를 해서 놓았을 때 그거를 매장을 양도하면서 그런 시설물을 같이 함께 시설 권리금 명목으로 금액을 주고받고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영업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기에는 사실 많지 않은 경우인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서 그 매장을 인수해서 영업을 했을 때 일정 매출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주고받는 그러한 권리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특수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영업 신고증이라든지 허가증을 신규로 들어오는 분이랑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넘겨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영업 권리금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를 구할 때 위치가 굉장히 무조건 좋아야 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통신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테이크아웃이 좀 잘 돼야 되는 위치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과 거기 영업 매출과 별개로 위치가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하다는 조건 하나로 바닥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이제 권리금은 인테리어나 집기류에 따른 이제 시설 권리금으로 많이 거래가 되는 편이고요. 영업 매출이 잘 나온다라거나 여기 위치가 좋기 때문에 주고받는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은 좀 점차 조금 감소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기존에 영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세 가지를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 그리고 밀린 월세는 없는지 여부, 그리고 임대인께서 그 상가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을 미리 고지를 하셨는지 여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시니까 지금부터 제가 어떠한 사항들이 해당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제 10조의 사항에 보면은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2020년도 뭐 8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하셨고 2022년도 8월까지 2년간 계약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한 경우에 지금 2021년도 8월이면 계약 기간이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영업을 하시기가 힘들어서 신규로 영업을 하시려는 임차인을 모셔서 권리금 계약을 진행할 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명시된 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꼭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 현장에서 임대인분들이 이러한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또 방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본 적은 없는데요. 그렇긴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 기간 안에 임차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전에 여러분들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셨을 때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시잖아요. 그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기간을 한번 꼭 체크를 하셔서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주 발생되는 게 임차인이 상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할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임차인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휴게음식점, 카페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운영을 하시다가 매출이 감소하여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은 꾸준히 월세 100만 원씩 잘 내고 계시다가 2021년도 5월, 6월, 7월에 각각 임대료를 50만 원, 50만 원, 70만 원으로 지불을 하고 영업 중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기, 여기 위에서 말하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이 3기 차임액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정한 월세 100만 원, 월세 100만 원 곱하기 3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계약한 임대료의 3배에 달하는 임대료가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때에는 요 계약갱신 요구를 하실 수가 없고 또한 이제 권리금도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임에도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지언정 월세를 다 내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조금이라도 월세를 내셔서 이 3기에 달하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임차인분들께서 월세가 이렇게 밀리게 되었을 때 보증금에서 알아서 차감하시겠지 생각을 하시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께서 운이 좋게 신규로 영업을 인수를 받아서 하실 분을 찾았을 때 이렇게 월세가 3기에 달하도록 연체가 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하실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계약갱신을 하실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힘드시더라도 조금 일정 금액이나마 꾸준하게 좀 지불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건축 여부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임대인분께서 그 상가 건물을 재건축을 하거나 대부분을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하실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권리금을 보호를 받으실 수도 없을 텐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사전에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여러분들께 계획을 고지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 없이 갑자기 뭐 나 재건축을 할 것이다, 갑자기 철거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를 하셨다면 계약갱신을 하실 수도 없고 권리금도 보호받으실 수 없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권리금 계약을 할 때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 3가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6개월 전,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끝나기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구하셔서 권리금 계약을 하시면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밀린 월세도 3기에 달하도록 월 차임을 연체를 하시지 말고 여유가 되실 때마다 임대료 지급 시기를 좀 놓쳤더라도 반드시 꼭 사전에 납부를 하셔서 밀리시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여부도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꼭 임대인분께서 명시를 하셨는지 고지를 하셨는지 체크를 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저는 상가 임대차 관련한 분쟁이나 사례들을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